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요새 밖이 술렁술렁해요. 신학기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신부님도 저희가 보면 이맘때면 설레기도 하고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신부님일까? 또 내가 좋아하는 애랑 같은 반이 될까? 이런 거. 네. 네,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신학교는 네. 반이 그대로 한 반이 올라가니까. 끝까지 계속이니까 네네. 뭐 짝꿍이 바뀐다거나 네. 뭐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이 바뀐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예, 예. 네네네. 그냥 학년이 바뀔 때 뭐 신입생이 들어올 때, 뭐 네. 후배들이 들어올 때 어떤 후배가 들어왔나 이런 네. 게 궁금하고요. 또 나중에 후배들 사진 찍어가지고 전체 사진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얼굴들 보고 보고 그러셨어요. 예, 이름들 외우고 그런 정도죠. 그 신부님이 신학교 가실 때는 소신학교가 없었었죠. 예, 저는 없을 그래서 때 일반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네, 이제 네, 네. 가톨릭 대학교를 네, 가신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천주교회에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신학교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네, 네. 어쨌든 사제 성소의 못자리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사가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네. 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은데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어쨌든 첫 번째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네. 한국에 조선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간 신학생. 네네. 네. 그때는 이제 한국 조선에는 네. 신학교가 없었기 없었을 때문에 때니까. 당연히 네. 여기서 선발이 되고 네. 신학교를 외국으로 유학을 갈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황이었죠. 김대건, 네. 최양업, 네. 최방재 네. 이 세 그분 분이. 그 세 분 트리오였죠. 예. 네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1831년에 조선 대목구가 설정이 됐지만 신학교는 못 세워지고 계속 100년의 박해를 지나다가 네네. 이제 그 이후에 생겼던 신학교도 1866년 60년 병인 박해 때 그 폐교되죠. 박해, 네, 그 박해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폐교가 됐죠.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회낭신학교나 용산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분들이 이제 1896년에 세 분이 이제 사제 소품을 받죠. 네네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강도영 신부님, 강성삼 김삼 신부님, 정교화 신부님. 네. 예. 또 다시 그렇게, 트리오. 네, 네네. 그렇게 다시 됐는데 네네. 근데 이제 페낭신학교 학생들의 사진들을 보면 참 넉넉하지 못했고 가난했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외모에서. 예. 영양 예, 상태가 다르죠. 예. 그렇게 참 힘든 과정이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신학생이 되고 그다음에 사제가 되고 그리고 또 사목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신부님이랑 그래서 같이 볼 사진은 네. 이제 신학교와 신학교, 얽힌 네. 그런 사진이거든요. 네. 얼굴 보면 신학생들의 얼굴이 정말 개구져요. 너무 밝은 표정이어서 네. 혹시 신학교가 힘들었나? 아니 근데 이렇게 단체 생활하다가 이렇게 네네. 자유롭게 막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좋았을 것 같은데 옷도 보면은 저게 신학교 교복이잖아요. 네, 모자랑 예. 검정색 두루마기. 참 너무 재밌는데 예수성심신학교 소풍 가는 날 이런 제목으로 네. 제목을 붙인 사진인데 네. 이 사진이 이제 보면 1901년에 1901년. 네.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학생들이 고태골이라는 걸로 소풍을 간 곳에 그 찍은 사진인데 네. 고태골이 지금 서울 은평구 신사동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신사동. 뒷산 어디였던 네. 것 같아요. 서울시 경계쯤 네. 되는 곳이죠. 그 고태골이라는 곳에 근처에 절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절밥이 맛있잖아요, 신부님. 그래서 절밥을 이제 드시는 건데 같이 갔던 네. 이제 신부님들. 그래서 뒤에 계신 스님이 아마 모습도 대접을 하신 보이고 것 같고요. 그 뒤에 네. 부처님도 보이고 불상이 네, 정면에 불상도 보이고 보이죠. 정면에 예. 다 한 명씩 그 독상을 독상을 이렇게 다 소반에 받으셨잖아요. 독상을 네, 소반에 받으셨는데 독상 받으셨죠. 고봉밥 역시 네. 고봉밥이시고 네, 밥이며 반찬들도 참 굉장히 잘 보이는데 네. 저 신부님 한 분은 다리를 어떻게 이렇게 책상 다리가 다리가 불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아마 네. 옆으로 다리를 좀 뻗으신 이렇게,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자리에 앉으시는 것조차도 불편한 상황인데 네. 하여간 굉장히 진지하게 젓가락질을 하고 계세요. 그때 신학교의 교장 신부님이 기낭 신부님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계신 신부님들이 이제 뭐 조하여 신부님, 무세 신부님, 또 르장드르 신부님. 네. 많은 신부님이 같이 가셨어요. 네, 그렇죠.
교장 신부님 말고도 네. 예, 교도 신부님은 아니시지만 네네. 같이 소풍이니까 네네. 또 신학생들, 소신학교 학생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마 굉장히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70년대에도 그랬고 뭐 80년대도 제가 옛날 신부님들께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뭐 유학을 가기 전이나 어디 특별한 사목을 아직 하기 전에 그렇죠. 신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뭐 1년이나 6개월 이렇게 네네.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시적으로 네네. 잠깐 계시다가 그냥 공식 발령 나기 네, 전에 네. 뭐 가르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발령 나면은 뭐 본국으로 가시든지 이동하시는 네, 네.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제가 신부님 그 파리 방정교회 신부님들은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 이름을 가졌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기낭 신부님의 한국 이름이 진보안이셨어요. 네네. 그래서 신학생들은 그렇게 놀렸다고 해요. 이 교장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어려워서 진보안 따라서 진보가 안 된 진보가 신부다. 안 된 네, 신부님. 그렇게 네. 많이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소풍은 신학생이나 뭐 좀 일반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나 소풍은 즐겁잖아요. 근데 인솔 신부님도 즐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기숙사 생활을 안 해봐서 기숙사 생활이 어떨까. 신부님 특별히 그 신학교 다니실 때 그 네, 네. 일과 중에 이제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일단 그 취침 음악 성가 들을 때? 나오고 이제 하루가 끝났다 네네. 해서 잘 때 제일 편안하고요. 편안하고. 예. 물론 뭐 조금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새벽에 빨리 시간 맞춰서 일어나야지 하는 긴장감은 있지만 그래도 취침할 때 제일 그러니까, 편안하죠. 그때 제가 듣기로는 신부님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타종이 울리면 네, 네. 일어나는 기상종이 울리자마자 모두 일어나셔서 성호를 긋고 라틴어로 기도를 했다. 근데 네. 신부님도 그러셨나요? 그 바로 일어나서 무릎 꿇고 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성호경 긋고 예. 단체로 베네디카무스 도미놈 하면 데오그라차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먼저 외치면은 동시에 빨리 시작하는 일어나야 거죠. 되는데 네. 누구는 좀 천천히 늦죠. 일어난다고. 늦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하려면 또 다 같이 일어나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게 단체 생활이겠죠. 네, 신학교의 얘기는 언제 들어도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풍도 가기는 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여름에는 그 동작나루에 있는 네네. 별장으로 네. 신부님들이 다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에 사진도 남아있지만 또 임충신 신부님이라고 그 신부님이 그린 그림도 남아있거든요. 네. 저거 보면 되게 단체복을 입고 옆에서 막 동네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웃고 그러는데도 뭐 눈 하나 안 돌리고 그냥 네네. 쫙 걸어가는 것 같아요. 신부님 뒤를 따라서. 줄 맞춰서 지금 네네. 예, 진짜 행렬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소풍과는 다르게 정기 외출이죠.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별장으로 가는 경우인데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독특한 네, 복장에 그렇죠. 독특한 모자에 네. 그리고 단체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확 띄었을 거고요. 네네. 똑같이 옷을 입고 다니고 네네. 또 외국 신부님이 인솔을 하다 네. 보니까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이다 이렇게 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행렬로 다니면서도 이게 귀 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별로 그 이렇게 신부님이 유쾌하지 않은 거죠. 그 예. 신학생들이 돌아와서 이제 신부님한테 막 이렇게 졸랐다고 해요. 네네네. 우리 좀 이렇게 우리가 고아가 아니다, 우리는 신학생이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네. 뭔가를 좀 만들어 달라. 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 신부님이 예수성심 예, 철자를 따서 SSC 저렇게 해서 네. 모양을 만들어 주셨다. 네. 그래서 저거를 달고서는 정말 뿌듯해서 너무 좋았다. 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 모양이 약간 S가 꽈배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어떤 그 동네 애들이 꽈배기 학교라고 네. 놀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놀린 거죠. 그냥 계속해서 그렇죠. 뭔가 좀 부러웠던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또 신학교 얘기는 계속 재밌는데 저렇게 한 것도 재밌고 네. 저는 또 빨래 번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학생들이 이제 그 옷을 한 번에 같이 세탁을 해야 돼서 그 네. 이제 수녀님한테 맡겨서 이제 빨래를 한다 수녀원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또 임충신 신부님이 네. 재미있게 그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저기 보면 이렇게 빨래자루가 있고 네. 거기 번호가 써 있더라고요.
빨래 자루 자체에 번호가 있고요. 아, 그게 섞이지 않도록 네네. 누구의 빨래인지 정확하게 그 번호대로 네네. 그래서 그 보자기만큼만 빨래를 세탁을 하시는 하는 거죠. 걸로? 섞이지 않게 섞이지 따로따로 않게? 개별적으로 하시고 다시 그게 다 건조가 되면은 그 주머니에 나온 것대로 묶어서 다시 수녀원에서 가져다 주시는 그러니까 거죠. 저 신학교에서 저렇게 빨래를 맡기고 빨래 찾는 것도 큰일이었겠어요. 저 책상에 앉아서 다 체크를 하시는 거 보면. 네네네. 예. 그럼 바뀌지 신부님은 않게. 그러면 혹시 빨래 번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예, 대부분 신부님들이 다 빨래 번호를 기억을 기억하세요? 하시죠. 그거를 아. 직접 이렇게 뭐 바느질을 서툰 바느질을 해서 빨래 번호를 붙이기도 하셨을 네네. 테니까 네. 그때 다 기억을 하시죠. 몇 번이에요, 신부님? 31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신부님 계실 때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저 그림에 네, 있는 네, 네. 것처럼. 이제 세탁기가 들어오고 나서는 저렇게 네. 안 되고요. 네, 그 네. 물론 수녀원으로 빨래를 보내지도 않았지만 네. 개별적으로 빨래를 하게 됐고 처음에 공동 생활을 할 때는 한꺼번에 다 네, 네. 내서 그걸 빨래를 같이 하고 했다. 나중에 번호대로 찾아가는. 네. 저 사진 보면은 빨래를 해서 이렇게 그렇죠. 넣어놓는 예, 건가 번호대로 봐요. 이제 다 건조된 빨래들을 찾아가라고 저렇게 네. 해놓은 거죠. 조금 저보다는 전의 이야기고요. 네, 네. 나중에는 그 빨래 다 건조되면은 원래 그 빨래 주머니에다가 담아가지고 찾아가라고 네, 이렇게 네. 번호대로 다 네네. 네, 네, 네. 이렇게 다 해놓고 그럼 해놓으시면 찾아갈 거기서 수 그냥 있게. 찾아갔죠. 근데 이제 신학교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침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름도 많이 바뀌고 위치도 네, 많이 네. 바뀌고. 근데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까지 같이 내려갔다가 네. 이제 대신학교 학생들은 부산에 학교를 하고 소신학교 소신학교 학생들은 밀양에다 네, 네. 자리를 잡았다 그런 네, 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밀양의 그 소신학교 터를 한번 위치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한참 전에 내려가서 이제 그 지역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없어요. 소신학교 터는 없어지고 아파트들이 많이 다 들어섰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는 소신학교 터였다라는 그 비석만 그 좀 근처에 어딘가에 세우고 이렇게 네, 네, 왔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신학교가 그렇게 와서 서울에 왔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해화동 신학교의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네. 없죠. 없고. 예, 예. 네네. 거의 그러니까 1942년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 10년 이상 지금 신학교가 네. 여기저기로 옮겨 네네. 다니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을 뿐더러 앞으로 도대체 신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인가. 많은 어려움들, 고민들, 걱정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전쟁 끝나고 1953년 11월에 해화동으로 다시 모였을 때 네네.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할 것인가. 것인가. 예. 뭐 그때만 해도 서울교구의 돈이 뭐 많지도 거의 않았고. 전무한 상태죠. 네네. 예, 예, 그래서 네. 어쨌든 건물을 짓는다는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서울교구에서는 독일에 있는 쾰른 대교구의 프랭스 추기경님께 이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죠. 저기 이제 해화동 신학교에 그 프랭스 추기경님이 딱 네. 오시는 방문하시는 사진이잖아요. 네네. 신학생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근데 지금 저 사진을 보는 젊은 친구들은 저만 해도 야 어떻게 저렇게 신학생들이 다 무릎을 꿇고 땅에 그랬나 하는데 사실 바티칸 공회 전에는 다 저렇게 많이 하시고 친구도 그럼요. 많이 친구도 하시고 하시고. 그렇게 네네네. 하셨었죠. 영화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네. 거예요. 이게 주교님들, 추경님들 네. 만나자마자 바로 네. 인사가 그야말로 네. 키스죠. 네, 네, 반지에다가 예, 키스하는 건데 네. 신학생들이 네. 추기경님을 처음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때는 예. 한국에는 예, 추기경이 없을 없었기 때니까 때문에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네네네. 어떤 사람이냐고 굉장히 놀라웠을 것 같아요. 교리책에서만 본 추기경님을 지금 네네. 실제로 처음 보기 때문에 네, 아마 굉장히 복장도 굉장히 달랐을 달랐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빨리 이렇게 고개를 올려서 네. 어떻게 생기셨나? 또 무슨 옷을 입으셨나? 네네. 이런 걸 막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네, 네.
떨리고 설레이고 아마 다들 네. 학생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독일의 이제 쾰른 교구 외에도 어쨌든 다른 여러 나라, 유럽의 여러 네네네.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네. 노기남 대주교님이 이제 밖에 나가셔서 많이 이제 그 모금도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자료 사진들을 보니까 그 신학교의 모습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엽서처럼 만들어서 그걸 다 들고 다니셔서 네, 네. 신학생들이 이렇게 있고 신학교가 있는데 건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많이 구호 내지는 원조 원조를 좀 예, 네, 많이 예, 받으시는 요청하신 활동을 거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해요. 그때 일단은 돈이 없는데 이 학교를 어떻게 짓느냐 그랬더니 노기남 대주교님이 일단 공사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벌어올 테니 시작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도대체 어떻게 그런 큰 생각을 하셨을까? 과연 그 많은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네, 네. 그걸 어떻게 자신 있게 그렇게 건물을 지어 공사를 시작해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그렇게 한마디로 무모할 정도로 네. 그렇게 공사를 하거나 뭐 성전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기관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네.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신다는 게 진짜 노주교님의 그 신앙심 아니면은 네. 네, 사실 어려웠던 네, 그분은 일이죠. 그러니까 노주교님이 이제 그 백이 있으신 거죠, 그분. 예, 그분의 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있으셨으니까 저렇게 그분만을 믿고 나는 간다라고 네, 네, 하셨을 네. 것 같고 그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신학교를 잘 건물도 짓고 그리고 또 신학생을 계속 양성할 수 네, 있는 네, 네. 그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네. 신학교도 많아지고 신학생들도 많아지고 또 사제들도 네. 많아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래도 제가 가끔 이제 뭐 은퇴하신 신부님을 뵙거나 아니면 신학교 도서관을 좀 갈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가톨릭 신학교를 가거든요.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 지금도 굉장히 옛날에는 이러셨겠지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네. 제가 그런데 신부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예. 그 오르막길에 네. 얼마나 많은 그 고민과 또 네. 생각, 또 기도가 네네. 그 안에 배어 있겠어요. 네네. 또 뭐 골목골목에 기도하는 신학생들의 그 발자국들이 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만들어낸 물론 여러 교구에 신학교가 있긴 있지만 사실은 거기가 모태가 돼서 거기서 다 나간 거기 때문에 네. 그 공로 그때 막 열정 그게 결국 씨가 되고 그게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 때마다 나는 과연 여기에 부합하게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가. 예, 이런 고민 누구나 어떤 신부님들이나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정말 계속 사제 성소의 못자리로 다 잘 활동하기를 잘 커나가기를 또 바라는 부분이 없지 않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네. 신자들을 잘 영성과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살펴주시는 그런 네. 아버님 같은 분이 돼 주셨으면 하여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부님이랑 이렇게 추억 얘기를 들으니까 신학교 얘기는 어떤 신부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도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버엔딩 네, 스토리인 네, 것 네. 같아요. 굉장히 네. 다양하고 깊이도 있고 네. 또 신기하고 재밌고 네, 네, 네. 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신부님들 만날 때마다 신학교 얘기를 한번 어떤 뭐 물어봐 주시면 재밌는 얘기든 아니면 네. 고생하신 얘기든 네, 네. 아니면 어려웠던 얘기든 그런 거 물어봐 주셔서 네. 얘기꽃을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